이렇게 호텔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 아니, 벨보이 대장. 아니, 벨보이 대장이 아니고 컨시어지라고 그게. 그 다음부터 이제 영화가 개판이 돼. 이거는 네가 데니버리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미친놈아. 아무튼 반갑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받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스튜디오고 일단은 오늘 주중이어서 이 친구가 또 멀어서 오늘은 또 원격으로 한번 또 녹화를 한번 진행해 볼까. 오늘 할 영화는 사실상 바이러스에 감염만 안 됐지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죠. 오늘 할 영화는 28년호입니다. 28년. 28년. 참고로 지금 최신 개봉작이죠. 개봉작이고 뭐 28일 후, 28주 후, 그리고 28년 후 이렇게 지금 시리즈로 돼 있고, 그리고 뭐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28년 후에 지금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게 앞으로 3부작이 더 있을 예정이고. 와, 뭐야? 시리즈야? 이제 그게 세 개의 시리즈로 나와. 야, 그렇게 따지면 내가 좀 그렇긴 한데 약간 로스트나 이런 것처럼 그냥 드라마로 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요즘 솔직히 OTT 시장 때문에 드라마가 오히려 더 조금 잘 되거나 돈이 잘 벌린다라는 개념이 분명히 외국이나 해외에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드라마가 더 제작비가 덜 들지. 투입 대비 얻는 이제 수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게 훨씬 더 뭐랄까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극장으로 치면은 뭐 그럴 수는 있지. 근데 뭐 그들의 선택은 뭐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뭔가 밀도 있게 만들고, 그리고 또 좀 더 실험적인 거를 원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스크린에서 보는 게 좀 더 낫다라고 평을 한 거겠지. 아무래도 뭔가 그들 나름에서는 그런 것도 있고 이 감독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28일 후는 사실 되게 성공한 영화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감독이 28일 후, 28주 후, 28년 후 다 똑같습니까? 이거 뭐 자연스럽게 또 영화 소개로 살짝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28일 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니 보일, 지금의 28년 후와 동일한 감독. 그러면 한마디로 시리즈 순서상 A, B, A 이런 식으로 되나 보네. 데니 보일이 생각했을 때는 28일 후의 후속은 28주 후가 아니라 28년 후다 라고 자기가 공언을 했을 만큼 28주는 좀 배제하는 식의 거의 그런 느낌. 안 쳐준다. 안 쳐준다. 저거 사생하다. 네, 아니다. 이런 식이네. 그치. 정확하게 딱 집었네. 그렇게 딱 얘기를 했고, 뭐 나는 근데 사실상 뭐 그 앞에 영화 두 개를 볼 필요는 없다. 봤을 때는 데니 보일이 그렇게 호언장담한 것도 뭐 그런 이유인 것 같고, 각본가도 심지어 28일 후와 28년 후가 또 동일한 각본가예요. 그래서 진짜 실질적 후속작 같은. 후속작인데 사실 앞에 얘기는 거의 필요가 없다시피 한 그냥 딱 단일 존재로만 봐도 될 것 같은. 그리고 그들이 사실상 옴니버스네. 그지. 그리고 그들이 또 그 28년 후를 3부작으로 나눴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항상 이 감독이 이제 뭐 감독이나 뭐 배우나 이런 걸 먼저 언급하고 간단한 뭐 신업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어쨌든 뭐 28일 후, 28주 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공통으로 출연되는 배우가 있다거나 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만한 굴빵한 배우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28년 후에는
일단 굴빵한 배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28일 후에도 뭐 분명 굵직한 배우가 나오지만 당시에는 신인이었고 킬리언 머피. 지금 그렇죠. 킬리언 머피 너무 좋아하지. 킬리언 머피가 당시에 신인이었거든. 앨런 테일러 존슨이고. 아니 근데 뭐 중간 이름은 종종 빼긴 하니까. 그리고 랄프 파인즈. 랄프 파인즈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지. 뭐 저기 볼드모트 아저씨. 그 달리기 빠른 사람으로 나왔나 보네. 그 앨런 테일러 존슨이 저 뭐야 이름 퀵실버로 나왔지. 퀵실버로도 나왔고. 나도 좀 그렇네. 달리기 빠른 사람 이제는. 아무튼 뭐 유명한 배우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또 그 랄프 파인저는 진짜 유명한 거 있다. 니 알만한 거. 그랜드 부다페스트. 뭐죠? 그 호텔 그 컨시어지. 그 메인 주인공. 그 인도 청년하고 같이 나오잖아. 그 벨보이. 벨보이랑 같이 나오는 그 거의 컨시어지. 벨보이가 아니라는 거야. 컨시어지. 벨보이라는 아니 거야. 벨보이 인도 벨보이가 있고 컨시어지가 있잖아. 컨시어지 그 컨시어지가 뭐야? 아니 이렇게 호텔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 아니 벨보이 대장. 아니 벨보이 대장이 아니고 컨시어지라고 그게. 미친놈아. 그 아저씨가 야 컨시어지 정도 되려면 그 존윅에 나오는 그분 정도는 돼야 컨시어지 느낌이고요. 아무튼 그 아저씨로 유명합니다. 랄프 파인즈. 벨보이 대장. 그 사람? 벨보이 알지. 벨보이 대장이죠. 뭐 28년 후 일단은 뭐 내용 소개에 앞서서 뭐 요번에는 특이하게 좀 그 내용에 대한 스포를 전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뒤로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래 뭐 알겠다. 내가 참 조리 있게 못하지. 일단 스포일러 없이 이런 토론이나 리뷰라는 것도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런 영상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사실상 이 영화가 때리고 부수는 영화고 사실 좀 그런 것들의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영화의 그 상징적이나 무언가를 표현하거나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그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까?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정확하게 후자입니다. 28일 후는 뭐 제 입장에서는 뭔가 메시지가 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었거든요. 28일 후는? 제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띠좀이 나왔고 그때까지는 잘 없던 띠좀이 있고 소리 지르는 장면 막 꼬마애가 깍 소리 지르고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포인트 가리키고 막 이런 장면 기억나고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뭔가 뭐 좀비는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냥 좀비일 뿐 사실 인간이 더 무섭다. 뭐 이런 의미까지 부여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면 28년 후에도 그런 식으로 그 뭐랄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즉 좀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을 상실해서 되게 지옥도를 그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꽤 묘사가 있나 보네요. 지금 일단 조금 뭐 다른 격가지로 얘기를 하면 이 영화가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별론가 보네. 뭔가 저기 우리 예전에 미키 세븐틴 리뷰를 했었잖아. 그때보다 더 심한 호불호가 나올 정도로 이게 좀비물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랑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거를 그러면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요.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얘기할 건 다 했고. 그러면 기본적인 서스펜스나 스릴 또는 공포
이런 거에 대한 몰입력이 좀 떨어지나 보네요. 그게 내가 잠깐 얘기를 이제 이야기로 다시 걸쳐가면서 그 얘기를 조금 해줄게. 이게 결론적으로는 초반부, 초중반부까지 그 서스펜스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나는 초중반부는 진짜 와 이럴 정도로 봤거든. 그 초중반부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정확하게는 이제 분노 바이러스라고 하지. 분노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나서 그쵸. 그 28일 후가 지나고 28년 후가 되고 나서의 고립된 섬을 그려. 이제 영국이 전체가 고립이 되고 그 고립된 영국의 섬에서 또 고립된 섬이 있어. 그 섬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군락이 이제 형성이 되었고 거기에는 이제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다리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가 끊겼다가 해. 밀물썰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섬이 완전히 요새화가 돼서 이제 그들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지. 이제 주인공인 스파이크라는 아이가 나와요. 12살 아이. 아이와 이제 아빠인 제이미, 에런 테일러 존슨, 그 이제 아까 말했던 퀴실바이 씨. 퀴실바이. 제이미와 스파이크 부자가 이제 그 섬에서 이제 그 성인식 같은 걸 하거든.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좀비와 싸울 수 있게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토로 나가서 이제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좀비를 잡고 오는 거를 이제 성인식을 해. 와, 그 일종의 뭐랄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되게 원시 부족 같은 느낌의 그들만의 문화가 생겨버린 그 진짜 고립된 아직까지 발견 못한 그 아마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식인종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어쨌든 원시 부족 같은 풍습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느낌이네요. 그쵸. 영화에도 초반에도 나와요. 28년 전에 텔레토비를 보던 아이들이 나와. 그러다가 좀비가 덮치거든. 초반 시퀀스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라고 생각하면은 스마트폰도 없고 완전 원시 시대가 된 거지.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토로 나간단 말이야. 그냥 활 들고 나가. 총이 아니고. 활을 제작해서 진짜 문명이 없네. 그냥 그 문명이 다 이제 퇴화되고 심지어 그 영국을 봉쇄를 시켜버려. 옆에 유럽 국가들이 아예 못 나가게끔. 들어가면 이제 못 나와. 사실상 지금도 지금도 뭐 아웃됐으니까 봉쇄되긴 했어. 그치. 그거는 내가 좀 이따 뒤에 얘기할게. 좀비들도 이제 28일 후에는 그냥 단순한 좀비였잖아. 뭔가 좀비들이 띠 좀 소리치는 좀비 뭐 이런 거죠. 그냥 그 정도만 있잖아. 근데 띠좀 정도가 아니고 좀비들이 종류들이 점점 많아져. 뭐 레지던트 이블처럼?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진화된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 팔이 기형적으로 큰 애라든가 폭발한다거나 입에서 뭐가 나온다거나 이런 거. 완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예를 들면은 조금 퇴화돼서 이제 막 땅에 기어다니는 거만 먹는 좀비. 막 뚱뚱하고 막 이렇게 막 기어만 다녀. 그래 지렁이 같은 거 잡아먹고 시체 같은 거 먹고 그런 좀비. 그리고 보통 좀비. 그리고 알파라는 좀비가 또 나와. 알파라는 좀 빡센 애인가 보네. 걔는 그냥 사람 얼굴 잡은 다음에 척추뼈를 뽑아버려. 뭐 에일리언이야?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세냐면은 그러니까 얼굴을 잡은 다음에 그냥 뜯어버리면 척추뼈가 다 딸려 나와. 그 정도로 힘이 세. 그러니까 어쨌든 각자 이렇게 특화된 무언가가 있는 또는 조금 강하고 아니면 반대로 조금 뭐랄까 조금 좀 땅끄지 같은 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계층이나 그런 것들이 좀 나눠졌다는 그치. 그런 느낌이 있네. 그리고 그들 간에 사회화가 좀 된 건지 인간들을 뭔가 계획적으로 상향 같은 느낌으로 해. 느낌이 그렇게 좀 보여.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는 못 보는데 알파를 필두로 다 같이 이렇게 막 덮쳐. 그런 게 나와. 이제 그 제이미와 이제 그 스파이크 부자가 결국엔 알파한테 쫓겨. 알파한테 쫓기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들은 그냥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성인식을 위해서 이제 좀비를 한 마리 죽이고 다시 섬으로 복귀하는 거였는데
어쩌다가 알파한테 이제 그렇지. 아무나 그 족밥 하나 죽이고 빨리 집에 가자 이러고 그러니까, 나왔는데 갑자기 호랑이 만난 거지. 그러니까 호랑이를 만난 거지. 그냥 족제비 하나 잡으러 나왔다가 그런 식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릴이 진짜 완전 와, 막 진짜 그 심지어 이게 엄청 뭐랄까 나름 감독이 엄청 고심을 했는지 그 이게 찍은 게 아이폰으로 다 찍었다고 하더라고. 거의 대부분을. 진짜? 대부분의 장면을. 그래서 엄청 화면이 특이해. 그러니까 영화 질감이 아니라는 거. 영화 질감도 아니고 분리타임이라는 그 기법이 있거든. 그거를 아이폰으로 해버린 거야. 좀비를 죽일 때 그게 나와. 그런 식으로 막 엄청 현란해 영화가. 부자가 이제 그 섬으로 마침 이제 밀물이 썰물이 이제 나올 때 이제 다리를 건너면서 알파가 쫓아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섬 사람들이 죽여줘 그거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사히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영화가 개판이 돼. 왜? 되거든. 이게 그 다음 내용이 좀 이제 거의 중스포 이제 완전 스포인데 이제 혹시 저 예측 하나 해봐도 되겠어요? 예측 한번 해봐봐. 저들도 어느 정도 뭐 인격이나 지성 또는 지능이라고 부르긴 힘들지만 사회화가 조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물길의 타이밍이나 이 경로를 알게 되면 저들이 준비를 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까 혹시? 아니요. 그렇게 나왔다면 재미가 있었겠죠? 당신이 생각하는 정도면 재미가 있었어야 돼. 그 정도로 재미가. 그런 게 아닌가 보네.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진짜 이거는 네가 데니버리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미친놈아 이렇게. 아니 근데 왜냐하면 처음 이제 이 감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만화책 약간 피안도가 생각이 났어요. 피안도요? 피안도 아십니까? 피안도 아니 이름만 들어보고 내가 보진 못했어. 20세기 소녀는 아십니까? 20세기 소녀는 알죠. 약간 뭔가 문명이 퇴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무언가 또는 뭐 그런 거라는 느낌도 조금 있고 그 피안도라는 거는 안 보셨으니까 제가 뭐 설명까지는 아니고 약간 진격의 거인 드라큘라 버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튼 그 디스토피아 내에서의 조금 철학적이고 이런 거가 좀 들어간 뭐 좀 무거운 느낌의 철학도 조금 있지만 어쨌든 간에 철학 같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약간 생존 또는 뭐 전투를 통한 뭐 성장 이런 게 조금씩 있거든요. 분명히 초반과 중반까지는 뭐 야 이게 활이야 이게 화살이야 넌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이런 걸 하러 한번 가야 돼 아빠랑 같이 가자 이런 분위기였다가 어쨌든 간에 알파를 어떻게든 정리하고 나서 섬으로 돌아온 다음 그때부터 영화가 약간 좀 뭐 만화로 따지면 뭐 작화 붕괴처럼 갑자기 이 새끼 왜 이러노 이런 느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사람과 사람 간의 인물 간의 갈등이 좀 고조가 되긴 하나 보네요. 그죠. 좀비 없이. 오히려 좀비물이라기보다는 거의 영화가 내가 이거 묘사를 못하겠어. 이게 너무 철학적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또 좀비물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나름의 그냥 감독이 생각했을 때 좀비물을 깨부셔야겠다. 자기가 띠좀이라는 이제 그런 나름의 장르라고 해야 될까? 뭔가 그런 거를 자기가 만들었잖아. 그거를 자기 장르를 어떻게든 깨부셔야겠다. 라는 느낌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본 것 같은데 굉장히 난해하거든. 심영래가 공룡 영화 만든 것 같은 느낌인가 보네. 거의 그것보다 더 심영래는 공룡을 만들었으면 그 공룡이 뭔가 나름 이렇게 사람은 무엇이다 인간이란 무엇이다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설파하는 듯한 느낌? 그 공룡이? 그런 느낌이야. 어쨌든 뭐랄까 어쨌든 초중반이 그렇게 끝나고 후반부라고 말한 거 보면
그래도 러닝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1시간 20분짜리 영화라고 치면 적어도 뭐 한 50분에서 55분 정도는 그래도 되게 말 그대로 좀비 영화긴 했나 보네요. 러닝타임이 내가 알기로는 한 2시간 육박하고 한 반 정도는 반 정도는 그러니까 반 정도라기보다 네가 딱 말한 50분 정도는 진짜 흥미롭게 봐줘 영화가.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오징어 게임 3 우리 옛날에 했었잖아요. 2를 했죠. 예. 아, 2죠. 네. 옷게임 2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끝나? 뭐야 뒤로 갈수록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재미없는 것 같아. 뭐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3부작을 그 예고하고 그 상정을 했기 때문에 끝부분에 그런 휴머니즘이나 또는 드라마틱한 요소를 조금 넣은 거 아닐까, 이렇게 보기에도 쉽지 않을 정도인가 보네. 네가 말한 거로 말하면은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 흘러가는 게 갑자기 변주를 해버려. 이제 조금 내용을 이제 다시 들어가서 원래 가족, 그러니까 엄마도 있거든. 근데 엄마가 아프셔. 사실 엄마가 아픈데 그 엄마가 아프니까 제이미 아빠가 바람을 펴. 들어가서 이제 아들의 축하연이 있거든. 이렇게 좀비, 우리 아들이 좀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나 싸주는지 몰라요 하는데 사실 좀비는 한 마리만 잡았거든. 한두 마리 잡았나? 알파 하나 그것도 근데 일반 띠 정도 잡긴 했나 보네. 그래도 그 알파한테 쫓기면서 막 이렇게 잡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막 활도 막 놓치고 막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어. 그 아빠가 없었으면 진짜 그냥 죽었을 그가 스파이크였거든. 진짜 그렇게 되는데 갈기갈기 찍힐 뻔했네. 근데 막 아빠가 막 엄청 지켜 세우는 거지, 아들을. 야, 얘가 막 몇 마리나 죽여가지고 막 그래서 알파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오고 막 이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얘가 영웅이다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 술이 다 취해버리고 이러니까 그 아빠인 제이미가 바람을 피는데 그거를 스파이크가 목격을 해. 엄마 그렇게 아픈데 엄마는 내팽겨치고 쫓기는, 이제 그 섬에서 쫓기던 와중에 불이 올라오는 걸 봤거든, 그 스파이크가. 그래서 아빠한테 불? 그러니까 본토에서 불이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는 걸 봤는데 아빠 저건 뭐예요? 라고 했는데 쫓기던 와중에 아빠가 이제 저기 저 의사 양반이 사는데 의사 양반, 저 양반 미친놈이야. 저 같이 가까이 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생각이 난 거야, 스파이크가. 그래서 아빠를 떼어놓고 아픈 엄마를 데리고 선 바깥으로 나가. 의사한테 데리러 가려고.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어쨌든 간에 엄마의 병세를 조금 더 호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간 거네. 그지. 그래서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던 게 막상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아빠가 거짓말 했을 수도 있어. 아빠가 잘 모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에 그렇게 행동했겠네. 그지. 그래가지고 심지어 아빠랑 나올 때도 그 아빠한테 의사를 데리고 오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 아빠는 그 의사가 미친놈이고 내가 그 미친 행동을 하는 걸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좀 살짝 가스라이팅 느낌으로 막 아들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해. 겁주듯이. 그러니까 이제 막 바람핀 것도 이제 결국에는 얘기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너무 열받아서 자기 아버지가 선물로 준 칼로 아빠를 협박해. 우리 가족 엄마 데리고 나갈 거다. 나 엄마 데리고 나갈 거야. 이러면서 막 아빠가 뭔데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이렇게 칼로 막 이렇게 협박까지 해, 아들이. 위협이라고 하죠. 위협. 그래가지고 그 몰래 엄마를 이제 심지어 그 마을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엄마 이제 방심한 틈을 타서 엄마를 데리고 나가. 그리고 규칙이 뭐냐면 본토로 나가면 절대 안 도와주는 게 규칙이야. 그래서 절대 구하러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스파이크와 엄마인 아일라가 이제 그 의사한테 가는 여정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엄마는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그 병세가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치매 같은 느낌이야. 살짝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막 정신 없고 막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막 이러는 그 진짜 치매 같은 느낌의 엄마를 데리고 가고 있으니, 심지어 자기는 활도 제대로 못 쏘는데 겨우겨우 한두 마리, 사실상 유비인데. 진짜 거의 금쪽이 수준. 그 너무 위태위태한 여정인 거지. 그때 근데 거기까지만 들으면 꽤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들으면 그렇잖아. 근데 보기에는 너무 금쪽이 같은 거야. 와, 미친놈 아니야? 자기 이 정도면 엄마를 의사한테 데려가기도 전에 그냥 갈기갈기 찢기겠다 병신 새끼야 같은 느낌이야. 아니 진짜 너무 무모하게. 그니까 애가 몇 살이냐면 12살 정도밖에 안 돼. 그래? 12살 정도밖에 안 돼. 심지어 그 성인식을, 근데 무슨 성인식이야. 성인식을 원래 15살인가 그때 해야 되는데 아빠가 억지로 일부러 한 거야. 얘 괜찮다면서 막.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한두 마리 죽이고 온 거지. 근데 그것도 막 누워서 기어서 다니는 좀비 한 마리랑 뭐 이렇게 좀비 한 마리, 또 뭐 이렇게 도망치면서 한 마리 죽이고, 그 정도인데 그 심지어 잘 맞추지도 못해. 진짜 우여곡절을 다 겪어. 막 좀비한테도 쫓기고, 막 심지어 그 누워있는 좀비한테도 죽을 뻔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깨가지고 그 누워있는 좀비를 돌로 쳐 죽여. 그러는 와중. 엄마도 가끔 제정신이 들 때가 있긴 해? 제정신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막 그런 식이야. 마침 제정신이 들 때 아들을 위해서 죽여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절름발이와 장님이 한 팀이 돼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장님이 눈도 뜨고 뭐 절름발이가 갑자기 좀 뛰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기적적인 그런 모먼트가 있나 보네. 좀 그래. 살짝 좀비들한테는 좀 억까 같은 느낌이라고. 억까 좀 당하는 거네, 좀비들이. 좀비들이 억까를 당해. 이때쯤이면 죽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때쯤이면 죽일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어쨌든 간에 화살이 일단 맞긴 맞음, 이런 게 있나 보네. 그래, 또 가다가 또 이제 의사를 만나기 전에 이 스웨덴 군인을 만나. 그러고 스웨덴 군인이 핸드폰을 막 보여줘. 그럼 핸드폰을 몰라, 이 애는. 스마트폰이라는 이거 걸 봐라 하면서 보여준 거. 막 이렇게 자기 여자친구 사진 막 보여주는데, 막 쪽방 미녀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기 눈에는 이게 이쁜지를 모르겠는 거야. 못생겼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스웨덴 군인한테 존나 욕먹고 막 그런 식이야, 스파이크가. 패들이 바로 날라가지. 너가 엄마보다 훨씬 나아? 막 바로 나가지. 막 심지어 스웨덴 군인이 총으로 막 이렇게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막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스파이크는 친절한 애긴 한데 그 문명의 이 길을 뭔가 바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살짝 알게 모르게 무례한 행동들을 좀 해, 보면. 뭐 그렇다기보다는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매너라든가 그런 문명인의 행동이 조금 떨어지네. 자기들끼리만 생활하다 보니까. 막 그런 와중에 또 알파를 만나고 스웨덴 군인은 또 죽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거야. 진짜 충격적인 거야. 도망치다가 임신한 좀비를 만나거든. 임좀 미쳤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좀비가 임신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진짜 애가 나오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근데 그 엄마가, 아일라가 이제 자기가 이제 출산을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래서 갑자기 공감대가 생겨서 좀비를 도와줘. 갑자기. 그러니까 애를 받아줘. 산파 역할을 하는 거야. 산파 역할을 해. 애가 나와. 야, 정말 죄송한데 임신한 좀비는 임신한 사람이 좀비가 된 거예요? 아니면 좀비끼리 사랑을 해서 좀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거는 나오지 않아.
아,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어쨌든 그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어. 나온 애기는 좀비인 거예요? 아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좀비가 아니야. 인간 와 어. 인간 애기인가 그러면 인간 애기로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애기로 보여. 보면 뭐 근데 그게 뭐 나름의 사람들의 추측, 이거는 영화상에 나온 건 아니고 사람들의 추측이면 그 영화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로 보면 그게 태반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애가 그 보호를 받아서 산모의 바이러스가 거기에 투입이 되지 않았다 라고 나중에 의사가 만나면 그거를 살짝 추측으로 얘기를 하거든. 아, 그랬을 것 같다 정도. 그 이제 그러고 이제 그 결국에는 의사를 만나. 이제 그 엄마가 진단을 받거든. 암이 몸에 다 전이가 됐고 지금 뇌에 암이 이제 심해져서 지금 이렇게 정신이 헷가닥 하는 것 같다 하거든. 선망을 보고 헛걸 막 본다거나 헛소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그렇다. 그러고 나서 그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의사가 뭔가 철학적인 얘기를 엄청 해. 메멘토 모리 뭐 그런 말들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안락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엄마를 안락사 시켜. 거기서. 아, 심지어 죽여? 아, 죽인다고는 표현은 그렇고 어쨌든 편안하게 보내드려? 편안하게 보내드려. 약물 같은 걸로? 약물로 한 다음에 태워버려. 그러고 아들이 그 해골로 그 이제 의사가 해골 탑을 이렇게 엄청 많이 만들어 놨거든. 거기 해골 탑 위에다가 위령비 마냥 이렇게 해. 아들은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나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이 내용이 진짜 이상해. 그러고 아들은 그 이제 애기 좀비한테서 나온 애기가 있잖아. 그 애기를 섬에다 놔두고 이제 자기는 본토 섬까지 다시 돌아갔다가 애기만 놓고 다시 나와. 자기는 그냥 이 본토에서 살겠다. 그 뭔가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런 무언가를 깨닫고 이렇게 그냥 다시 섬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결말로 가지. 결말로 가는데 그 결말을 설명하기에는 내가 참 진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 아빠도 바람 피는 거 보니까 뭐 마음에 안 들어. 엄마도 지금 겁나 아픈 것 같은데 뭐 정신도 없어.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의사한테 갔더니 어쨌든 간에 죽음이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니 엄마 어쨌든 안락사 했어. 이제 엄마도 없어. 그리고 이제 지가 애는 못 키우겠어.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애 데리고 커뮤니티로 돌아가가지고 애는 남겨놓고 나는 여기 안 살랍니다 하고 본토로 다시 올라가. 거기까지인 거잖아, 그지? 그죠. 그렇게 되는.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끝납니까? 그러고 뭐 결말 진짜 거의 끝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이벤트가 있어. 이벤트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조금 앞에 생략을 조금 해가지고 그 초반에 텔레토비 보는 애기들 나온다 했잖아. 그 애기들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아. 짐이라는 애가 살아남아. 근데 그 짐이라는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좀비를 존나 학살해. 그러면서 이제 그 스파이크를 구해주면서 끝나.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짐이라는 애는 그 퀵실버랑 나이대가 비슷하겠네. 비슷한 축이지 아무래도. 그치. 그 당시 어쨌든 애였으니까. 근데 그 죽이는 장면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 막 이렇게 지미가 어떻냐면은 이상한 멀끔한 추리닝 입고 무슨 금반지 막 끼고 막 이상하게 칼 같은 걸로 죽이고 막 무슨 올가미 같은 걸로 막 지미 무리들이 있거든. 다 그래. 막 금발에다가 막 이상한 뭔가를 풍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나와가지고 갑자기 죽여. 그러고 그러니까 I am 지미 이러면서 끝나 영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레데터랑 블레이드랑 뭐 그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느낌이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네가 말한 거를 들어보면 프레데터랑 블레이드랑 오보이랑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되게 막 블레이드처럼 찢어 발겨 죽여. 그리고 꼴가미도 쓴대. 그러면 약간 사냥꾼 느낌이니까 프레데터 느낌도 있어. 근데 그들만의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비슷한 복장이나 행색을 막 이렇게 하고 있대. 그러면 워보이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뭐 희한하네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가 희한해. 내가 이거 네가 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이게 묘사가 섬에서 고립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자신들만의 뭐 문화랄까 문명이랄까 일종의 뭐 성인식이랄까 이런 것까지 있는 어쨌든 조금 뭐 정말 퇴보한 문명의 끝자락에서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살고 있는 느낌이 있으면 I am 짐이라고 말하는 그 짐이 앞에서는 걔네들도 진짜 미개한 족속이 되는 거잖아. 좀 비슷한 해석이었던 것 같은데 막 어쨌든 옷도 좀 깔끔하고 어쨌든 간에 뭐 좀비들을 사냥하거나 하는 것만 봐도 우리 아빠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쟤네들이 뭔가 더 프로페셔널하게 죽이는 것 같고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이거 좀 살짝 상징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완전 이질적으로 나와 보면은 지미가. 그렇고 이제 조금 내가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나 이거 챗GPT랑 좀 예전에 저걸 한 적이 있었어.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 이거 니랑 토론하기 전에 내가 영화를 잘했어. 영화 한 2주 전에 봤나? 2주 전에 아마 개봉했던 그가 지금 아니다. 일주일 전이구나. 일주일 전에 보고 그거를 토론을 했는데 이게 데니 보일이 영국 사람이거든, 참고로. 이 영화가 지금 네가 아까 말했던 지금도 고립돼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영국을. 그거를 상징하는 게 저기 제이미랑 스파이크가 있던 섬이 영국을 뜻하는 얘기래. 그러니까 GPT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GPT도 그거를 내가 네 해석의 출처는 어디냐라고 물어봤는데 데니 보일이 예전에 그런 인터뷰를 했대. 이 개봉 당시에. 그래? 그 브렉시트랑 이런 것들이 영국을 상징하는 그런 걸로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런 뭔가 자기네들에서만 과시를 할 뿐이지 이게 정작 자기네들의 성장에는 아무것도 도움도 안 되고 뭐 그렇게 스웨덴 국민이 와서 막 이렇게 스마트폰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막 이렇게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밑에 세대들은 그렇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내재가 돼 있대. 그래가지고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겨우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게 좀 있나 보네. 그지.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동진 평론가가 또 이거에 대한 영화 또 해석을 또 얘기를 한 거를 봤거든. 나름 보면은 철학적인 내용이 정교하게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는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동진 평론가 해설을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이 영화를 보더라도 이거를 온전히 나는 느끼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지. 영화를. 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이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화를 상상하니까 어쨌든 간에 뭐랄까 구성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성이 맞다라는 게 제가 뭐 잘못된 표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꿈보다 해몽 느낌처럼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괜찮은 영화인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어. 내가 안 봤으니까 아직. 그지. 근데 보면 니처럼 이 감독님처럼 혼란스러워할지 아니면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아 이 부분까지 어쨌든 간에 납득은 된다 레벨로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 궁금하네요. 오히려 이야기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하고 더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VOD가 나오면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거 그가 나는 여기서 또 그래서 드는 의문들이 좀 있어서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보는 것 자체의 감상이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 챗GPT와 이동진의 해설을 듣고 그런 큐레이팅으로 인해서 오는 감상이 내가 맞는 건가? 나는 그거를 그러니까 전과 후가 너무 달라져. 근데 그게 아쉽다. 내가 아예 정보가 없이 영화를 한번 봤으면 나만의 해석이라던가 뭐 니랑 뭐 이 감독님이랑 생각이 비슷하다는 부분에서 뭐 맞장구를 치던가 아니면 아니야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뭐 GPT나 그 감독이 말한 모먼트가 난 조금 느껴졌던 것 같아. 어떻게 나왔을지 내가 내 스스로 좀 궁금한데 이미 이야기를 들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 그게 뭔가 이러면은 감상의 그 오염이 되지 않을까.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아. 살짝. 오염이 되는 것 같아. 좀 그래서 나는 내가 본 게 온전히 그게 맞는 건가? 근데 그러니까 또 대체적인 유튜버들 평론을 한 걸 보면 너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렇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게 대체적인 의견이야. 아 그래? 와, 뭐 이따구로 영화 아니 좀비 영화인데 왜 좀비는 안 나오고 철학적인 뭐 메멘토 모리 뭐 죽음을 기억하라 뭐 죽음을 기억하란가? 아무튼 그런 말들만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죽으면 종류가 많아. 그나마 나은 죽음도 있지. 뭐 이런 대사들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이 감상이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내가 생각하던 좀비물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 뭔가 해석을 듣고 나면 또 괜찮은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아쉽다라기보다는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감독이 설명해주는 28년 후를 들은 거잖아요. 그거를 듣고 나서 파리대왕이라는 영화를 떠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전 어느 정도 감독의 입장과 비슷하게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그 잼민이들끼리 서로 죽이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총든 군인들 앞에서는 다시 잼민이가 되는 그치. 이런 거를 말했을 때 분명히 그 이 감독님이 GPT를 통해서 또는 뭐 몇몇 이렇게 리뷰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한 부분이랑 저는 좀 결이 맞닿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언젠가 꼭 볼 건데 이 이야기를 안 들었어도 내가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봤을까라는 의문은 있지만 적어도 저는 이 영화를 시리즈 전체가 다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만들어질지는 나도 의문이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 돼야 2편이 나오는 건데 지금 참고로 2편은 지금 거의 다 찍은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래? 거의 다 찍은 걸로 알고 있고 3편이 제작이 되냐 마냐는 2편이 그 흥행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제 갈리게 되는. 야 그만큼 원이 네가 봤을 때는 개 별로였다는 거잖아. 지금 28년 후가 너무 이거 왜 별로인지가 나는 너무 알 것 같거든. 이제 일부 평론가들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족같은 모먼트가 있다는 거잖아. 이게 너무 다 좀 법칙들이 뭔가 깡그리 무시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비물로서의 이제 뭐랄까 좀 좀비물로서 충실하지 못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좀비들이 뭔가 뭐 법칙을 어겼다 이런 게 아니라 좀비물의 재미가 없어요. 초중반을 그런 제외하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좀비물을 기대하고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좀비물이라는 뭐랄까, 마지막까지 그 좀비물로서의 그 힘을 끝까지 발휘하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장르가 변주를 해버리니까 이 좀비물로서 일단은 충실하지 못하다. 라는 게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그런 뭐 드라마적 요소랄까요? 뭐 또는 심리적인 서스펜스, 긴장도 이런 것들이 후반에 조금 떨어지긴 하나 보네요. 별로. 진짜 완전 떨어져. 별론가 보네. 완전 떨어져 이게. 그게 폰부스처럼 뭐 대단한 뭐 액션이나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폰부스를 보게 되면 와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해프닝이나 이벤트를 뭔가 극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지 못했다 정도라는 거네. 뭐 조금 비유를 하자면 폰부스 얘기했는데 폰부스에서는 그 조마조마함이 뭔가 야 어떻게 될까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근데 여기는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오은영 선생님 나오는 금쪽이 보는데 금쪽이를 보면 야 애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거를 저질러 버리잖아.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막 뭐 엄마를 때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 막 보면은 그 방송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해버리니까 뭔가 관객 입장에서는 너무 고구마를 한 100개 쳐먹은 듯한 느낌으로 오는 거지. 그런데다가 이제 좀비물로서 충실하지도 않고 그 좀비물로서의 서스펜스도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뭘 본 건가 싶은 거지. 그리고 막 안락사 과정에서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해. 아들도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의사가 아들한테 모르핀을 넣어버려. 몽롱하게 해버리거든. 아들한테 슬픔이 너무 아들이 막 이제 엄마가 죽는 걸 아니까 암으로 막 이제 죽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 보는 장면 때문에 애가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고 어쨌든 충격 때문에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조금 잠잠해지라고 뭘 놔뒀나 보네. 의사가 놔버리고 엄마를 데리고 가버려. 그 의사가. 그러면은 사실상 나는 안락사를 찬반이 아니라 이게 자기 엄마를 아들은 엄마가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죽을 병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심지어 아들은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암에 대한 지식도 없어. 죽을 병 그냥 의사한테 막 살려내려고 막 이렇게 막 쪼르는 와중에 이제 모르핀을 맞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엄마를 데리고 자기 눈앞에서 엄마를 데리고 가서 화영장에다 넣어버려. 한마디로 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이라는. 그냥 그게 뭔가 겉포장으로는 안락사를 좀 존중하는 느낌으로 이게 뭔가 영화의 철학으로 이거를 빗대고 있는데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살인에 그냥 눈앞에서 엄마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 근데 그거를 아들이 막 엄마의 두개골을 붙잡고 이렇게 엄마 나 열심히 살게 이러면서 탁 위령비를 올려주는데 그러니까 연기를 잘해서 내가 그걸 넘어간 거지. 뭔가 나한테는 너무 이질적인 거야. 엄마가 그냥 눈앞에서 죽는 게 사실상 이 감독 입장에서는
살인을 당하는 엄마를 보면서도 어쨌든 뭐 심신미약이었을지언정 어쨌든 뭐 관찰자나 방관자 느낌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순간에 그 고통까지도 나중에는 어쨌든 간에 엄마 열심히 살게 이런 식으로 뭉개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그지. 그거 뭔가 아니, 엄마는 그니까 좀 그 안락사의 순간이 모르겠어. 이거 진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안락사?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사가 어떤 거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그 뭐 스위스에 그런 안락사 저거가 있다고 하잖아. 병원 같은 게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가면은 편안하게 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주사 탁 놓으면 이제 이제 주사 들어가면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해가지고 이제 괜찮습니다. 저 이제 죽을게요 해가지고 편안하게 죽는 그런 느낌으로 보는데 근데 이게 물론 엄마가 뭐 이렇게 불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도 그 주사를 놔. 이렇게 뭔가 모르핀 같은 걸 엄청 놔가지고 이제 고통을 못 느낄 정도로 그냥 이제 의사 끌고 가서 화형해버려. 근데 나는 화형 당하는 장면이 보이는 건 아닌데 그게 너무 아니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있는데 그게 왜 안락사냐 하는 거지. 나는 존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다 이상한 거야. 그 1년에 뛰쳐나가가지고 그 무모한 여정을 시작한 것부터 해가지고 전체 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철학은 알겠어. 근데 어쩌면 그게 그런 인식의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감독의 장치라고는 생각할 수 없나? 모르겠어. 일단은 네가 말한 거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 보면 그러니까 보면 자, 너 같았으면 어떻게 할 거야 같은 것들을 그래도 조금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 같았으면 병든 엄마를 섬 밖으로 나가서 본토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상대로 위협하거나 자기가 속해 있는 거의 유일한이라고 느꼈던 그 커뮤니티에 불을 지른다거나 그런 행동을 해서 엄마를 데리고 나가야겠어 라는 선택을 할 것 같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 우리는 모두가 이해를 못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좀 여기서 반박을 잠깐 하자면 이게 12살짜리 꼬마애가 진짜 싸움을 잘하면 내가 모르겠어. 아니 활도 그렇게 막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기만 있을 뿐이지 얘가 막 진짜 막 갑자기 갑자기 한 레벨 10이었다가 1에서 10까지 올랐다가 갑자기 99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9가 돼버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런 와중에 그냥 아픈 엄마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막 하는데 그게 너무 위태위태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갑자기 그렇게 막 이제 철학을 내세우면서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지. 네가 지랄을 하면 할수록 이 영화가 궁금하고 재밌어 보이긴 하네. 나중에 진짜 아니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막 이제 지금 약간 그 연예계나 방송계의 볼드모트가 돼버렸지만 그 백 선생님께서 이 집 개 맛대가리 존나 없네 씨발이라고 해도 그 집이 유명해지잖아. 야 얼마나 맛없길래 그러지? 이런 것처럼. 계속 단점을 얘기했으면은 그 철학 자체가 나름의 메시지는 경고하기는 해. 영화를 보면 진짜 경고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경고하고 영화가 스타일리시하게 잘 만들어졌고 이렇긴 하지만
그 이제 중후반으로 가는 그 변주점에서 확연하게 이게 좀비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너무 강력하고, 그리고 조금 그런 이제 주인공의 서사라고 해야 될까? 그 이제 캐릭터 자체가 너무 갑자기 뭐 만렙 느낌은 아니지만 얘가 이래도 되나? 이 너무 위태위태한데? 하는 게 너무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은 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착하고 나서의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나는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했고, 뭐 그렇긴 했지만, 아무튼 비유들이나 이런 철학들이 확연하게 잘 되어 있다 라는 거는 이동진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수긍은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나는 2가 나오면은 그때 판단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영화 만듦새는 진짜 데니 보일 이전작들 보면 트레인스포팅, 28일후, 저거 뭐지, 그 슬럼독 밀리어네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완성도는 진짜 보장하는 양반이라고 보거든. 물론 이제 나이가 엄청 많이 드시긴 했지만, 최근에 스티브 잡스 그것도 그렇고. 이동진이나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또는 네가 어떻게든 이 영화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부산물이랄까, 설명 때문에 그런지 좀비물을 예상했지만 마지막에는 좀비물이 아닌 것처럼 끝났다 해서 오는 그 뭐랄까, 좀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달리 낯설고 이질적인 그 전개랄까, 또는 장르의 붕괴랄까. 스파이크가 뭐 스웨덴 군인을 만났을 때나, 또는 뭐 지미를 만났을 때나, 또는 의사에게 죽음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 그때 뭐 관객이 느꼈던 뭐랄까, 뭐 부조화, 인지 부조화까지라는 표현은 안 쓰고 싶지만 그 부조화, 그런 거를 느끼게 하는 장치였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잘 만든 영화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이제 뭐 야 시간 겁나 잘 갔다, 와 개 재밌는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야? 이거 너무 이상한데? 이거 이해가 안 돼. 이거 너무 부자연스러워. 라고 느끼는 게 소년의 시선과 감정선이 어떻게 뭐 동기화되는 구간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저는 뭐 억바 한번 해봅니다. 저는 안 봤기 때문에. 그 마무리로 아무튼 그니까 저거지, 재미없다? 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재미있다? 라고 말하기도 그래.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영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할 영화. 봤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진 호라고 했고, 또 다른 뭐 유튜버들은 불호라고 했고, 또 다른 평론가들은 또 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그런 식이야. 굉장히 해석도 분분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의미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좀비물로서 본다? 무조건... 그러면 실망한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 하지만 오징어 게임 3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믿음이 좀 깨지기 시작한 것 같던데요. 아니, 이미 유튜브에 오징어 게임 관련 영상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뭐 그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다음 그리고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아마 다음 편은 오징어 게임 3가 되지 않을까. 원래 뭐 이번 주에 해야 좀 더 그 탄력을 좀 받았을 건데, 일단은 개봉작 먼저 한번 하고, 또 여건상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고, 다음번에는 이제 황프로를 다시 초청해서 좀 제대로 된 토론을 좀 해볼까. 그때 되면은 좀 더 재밌게 토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 28년 후 재밌게 보시고, 또 다음 회차에 또 오징어 게임 시즌 3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년 후는 여기까지. 끝.
박수. 박수.